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레 건넨 말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람 일은 참 모를 일이에요. 울다 웃고, 웃다 울고, 그게 인생이라지만 그날만큼은 정말 꿈 같았어요. 입으로는 축하한다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죠. 그 애들 결혼한 지 6년이 다 되도록 애가 없었거든요. 병원을 옮기고 또 옮기고 시험관 시술만 3번. 그때마다 며느리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번엔 착상은 잘 됐다네요. 그래도 너무 기대하지 말래요? 그럴 때마다 며느리 눈 밑에 진하게 번지는 다크서클을 보면 말은 못하고 그냥 밥만 덮어줬어요. 애써 쿡쿡 웃으며 그래, 곧 미역국 끓일 날 오겠지 뭐 하면서요. 그러다 결국 3번째 시술이 실패하고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들 녀석도 한동안 입을 꾹 다물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말에도 그냥 고개만 흔들었죠. 그러다 갑자기 몇 달 뒤였나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예전보다 조금 야윈 얼굴로 앉더니 갑자기 저러는 거예요.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이번엔 자연 임신이래요. 그것도 쌍둥이랍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쌍둥이라니요. 그렇게 어렵게도 안 생기던 아기들이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나고 그저 신기하다는 말밖에 안 나왔죠. 며느리는 배 위에 조심스레 손을 얹고는 말했어요. 이번엔 꼭 잘 지켜내고 싶어요. 어머님. 정말 너무너무 귀하게 찾아온 아이들이에요. 그 후로 우리 집은 매일매일이 설렘이었어요. 초음파 사진이 냉장고에 붙어 있었고, 태동이 있다는 날은 며느리가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을 보내줬죠. 왼쪽이 미니, 오른쪽이 미니예요. 자꾸 발로 차요. 니니가 특히 활발하네요. 그 목소리 톤에 애정이 뚝뚝 묻어나서 저도 괜히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들은 매일 퇴근하면 배에 대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공주님들 아빠 왔다. 아빠가 맛있는 거 사왔지? 며느리는 살이 조금씩 불고 아기는 점점 자랐고 모든 게 꿈만 같았죠. 그리고 마침내 출산일이 다가오고 쌍둥이라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났어요. 조금 작긴 했지만 건강했어요. 미니는 2.4kg, 미니는 2.2kg. 태어나자마자 자지러지게 우는 목소리를 들었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었죠. 우리 애들 정말 왔구나. 며느리는 진통으로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아기들에게 입을 맞추며 울었어요. 고마워. 와줘서 고마워. 그날 이후로 제 삶도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잠에서 깨면 분유를 태우고 기저귀를 갈고 밤중에 울면 며느리가 먼저 깨는지 제가 먼저 깨는지 경쟁하듯 일어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끔 며느리가 고맙다고 손 꼭 잡아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없었으면 진짜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몸이 둘이 아니라 세 개여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정말 하나의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부족한 엄마였지만 이제는 괜찮은 시어머니가 된 느낌이랄까. 작고 따뜻한 사랑스러운 울음소리가 우리 집에 계속 울려 퍼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소중한 기억이 될 줄은 몰랐죠.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하루였어요. 봄 햇살이 부드럽게 거실로 스며들고 있었고, 미니는 분홍 털 이불을 덮고 침대에서 새근새근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미니는 거실 한켠 아기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젖병을 삶고 있었죠. 조용한 오후였어요. TV 소리도 꺼놓고 세탁기 돌리는 소리만 은은하게 들렸죠. 젖병을 들고 미니에게 다가갔을 때였어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 평소 같았으면 미니는 인기척만 나도 고개를 돌리거나 손을 파닥이며 반응을 했는데 그날은 아기 침대 안에서 가만히 누워만 있는 거예요. 젖병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미니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눈이 감겨 있는데 이상해요. 입도 다물려 있었고 손도 축 늘어져 있었어요. 가슴에 손을 얹었는데 심장이 뛰지 않았어요. 저는 그대로 미니를 안아들고 소리쳤어요. 미니는 잠에서 놀랐겠고 울기 시작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잡아 119를 눌렀어요. 아기가 숨을 안 쉬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는 7분 만에 도착했어요. 저는 미니를 안고 뛰어나갔어요. 대원들이 미니를 받아들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지만 미니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심정지 상태로 도착했고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왔을까? 저는 미니를 안고 있던 며느리가 무너져 내리는 걸 봤어요.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미니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를 질렀어요. 미나, 미니야, 미니야. 일어나. 엄마 여기 있어, 미나. 의사도 간호사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아기와 엄마, 가족들이 이별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뭘 놓쳤을까요? 경찰이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아이의 죽음이니 의례적인 조사라고 했어요. 집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서 요람과 침대 상태, 아이에게 남은 흔적들을 살펴보더군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경찰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어떻게 아이를 재웠고 젖병을 삶기 위해 부엌에 갔고 돌아왔을 때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는 걸. 부검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의사는 외상도 없고 명백한 질병 징후도 없는 상태에서 영아돌연사 증후군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날부터 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미니를 품에 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미니를 받아서 안아주려 했지만 며느리는 소리치며 외쳤어요. 놓지 마세요. 미니는 내가 안고 있을 거예요. 뭘 놓지 말라는 거지? 내 손엔 인형뿐인데. 무언가 어긋나 있었지만 그땐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이 말의 뜻을. 아이를 잃은 엄마가 겪는 충격이 너무도 큰 것이기에 그때는 이 말을 짚고 넘어갈 생각을 못했었죠. 며느리는 말이 없어졌고 그녀의 눈빛은 점점 달라졌어요. 식사 시간에도 숟가락을 놓고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았고 밤이면 거실에서 미니 옆에 무릎 꿇고 앉아 무언가 속삭였어요. 전 무서웠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그 애가, 미니가 숨을 쉬지 않았던 그 순간을 100번, 1000번 돌이켜봤어요. 무엇을 놓친 걸까?
왜 며느리는 나를 피하고 왜 아들은 내 눈을 피하는 걸까? 그저 나는 앉아 있었고 그저 나는 민희를 안아 들었을 뿐인데 내가 민희를 죽인 걸까?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 집 안의 공기가 점점 그렇게 나를 몰아가고 있었어요. 민희를 세상에서 떠나보낸 뒤 며느리의 불면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낮이든 밤이든 잠드는 것을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민희를 돌보는 제 상황을 확인하고 민희를 살피는 것에 집중하고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듯했어요. 이제는 눈을 뜨면 피로감이 가시지 않았고 밤이면 계속 뒤척이다가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하는 듯했어요. 며느리의 표정은 날카롭고 말을 할 때마다 조금씩 더 예민하고 공격적인 기운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그때 뭘 하셨는지 기억은 나세요? 그날이었을까? 며느리가 저에게 묻더군요. 그 질문 속에는 민희의 죽음을 저에게 묻고 저에게서 죽음의 원인을 찾는 의도가 담겨 있는 듯했어요. 저는 그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냥 아기들 재우고 민희랑 민희 돌보고 있었지. 뭐, 그 이상은 특별한 일이 없었어.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말에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무겁게 고개를 끄덕일 뿐. 그 모습에서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마치 내 말을 믿지 않겠다는 듯,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에 빠진 것처럼. 나는 불안한 기운을 느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의심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한 이후로 집 안 분위기는 계속해서 냉랭해졌어요. 그날 이후로는 식사 중에도 대화가 끊어지고 마치 서로가 상대방을 경계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아들도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지 갈수록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저는 아들 며느리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하지 않았고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걸 느끼며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뭘 했든 내가 뭘 말하든 그 둘 사이에는 언제부터인가 하나의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어머니, 미니 엄마하고 잘 지내기 어려우세요? 아들이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며느리 편에 더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잘 지내고 있지. 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하고 그런 거겠지. 내가 그런 말을 했지만 아들의 표정은 여전히 딱딱해 보였고 무언가 답을 얻고 싶은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고 있자니 마치 내가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미니의 죽음에 대해 나를 의심하는 눈치던데 아들이 며느리 쪽에 서게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내 아들인데? 아니, 사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을 잃은 슬픔이 벌써 가시기 어려울 테니 남은 자식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며 서로 보듬어야 할 테니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의 의심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집 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어요. 나는 처음엔 그저 심한 걱정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 방 안에도 CCTV를 설치했고 마침내 며느리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그날 미니가 자던 중에 뭔가 이상한 점이 없었나요? 제가 볼 때 그날 영상 기록이 통째로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영상 기록, 그날 집에 한 대 있던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며느리가 물어봐서 알게 된 것이었죠. 그날 아무 일도 없었기에 미니 쪽을 비추던 CCTV는 손도 대지 않았고 내가 관여할 부분도 아니었으니 말이에요. 기록이 빠졌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내가 그렇게 대답하려던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나를 파고들었어요.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의심이 가득했죠. 내가 무엇을 숨기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 눈빛을 보면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었고 내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그때 미니가 정말 자고 있었던 걸까요? 그녀의 물음은 나를 향한 마지막 질문처럼 느껴졌다. 마치 내가 무엇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 그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다. 나는 그저 미니를 정성껏 돌봤을 뿐이었고 아기의 죽음은 내 잘못이 아니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나의 말이 믿기지 않는 것 같았다. 그 사실을 아무리 설명해도 며느리는 점점 더 내 말을 의심하고 있었다. 어머님이 잘못한 거 아니냐는 그녀의 시선이 내 가슴을 찔렀다. 미니가 죽고 난 뒤 나는 말할 수 없이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며느리는 내가 그런 고통을 겪은 것과는 상관없이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믿어버린 것 같았다. 내 마음 속에는 점점 더 커져만 가는 분노와 슬픔이 얽혀 있었다. 며느리의 눈빛 속에서 점점 커져가는 의심의 그림자를 보며 나는 도저히 숨기지 못할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의심이 내게 닥쳐온 것은 내가 아니라고 증명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었다. 아이가 하나 줄었는데도 하루는 더 길어졌다. 아니, 더 조용해졌다고 해야 하나. 미니가 없는 공간은 이상하게도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하지만 미니는 하루하루 자라고 있었다. 나는 미니의 작은 손을 씻기고 이유식을 끓이며 하루를 보냈다. 며느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미니를 안고 눈물만 삼켰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아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미니 엄마, 회사 복직 얘기가 나왔대요. 며느리는 출산 전 다니던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나도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기꺼이 미니를 보겠다 말했다. 내가 미니를 잘 볼게. 걱정 말고 다녀와. 그날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며느리가 미니를 안고 나를 바라보며 말하더라. 왜 미니가 자꾸 울어요? 미니처럼 되는 거 아니죠?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말은 나더러 뭘 어쨌다는 건가. 애는 원래 울기도 하지. 오늘 낮엔 잘 잤어. 변명처럼 들릴까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만 며느리는 내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제가 없으니 대충 보시는 건 아니죠. 미니 밥은 챙겨주셨어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며느리의 말투엔 은근한 날이 서 있었다. 직접적인 비난은 아니었지만 듣는 사람 가슴에 날카로운 송곳처럼 박히는 말투였다. 다음 날은 아이 기저귀가 빨리 젖었다고 했고 그 다음 날은 아이가 너무 오래 자는 게 이상하다고 했다. 어머님, 미니도 낮잠 자다가 그렇게 됐는데
혹시 기억은 하세요? 그때 어머님이 뭘 하고 계셨는지. 나는 손에서 컵을 떨어뜨렸다. 깨진 조각이 발등을 스쳤지만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미니를 안을 때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작은 기침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또 내가 뭘 놓쳤다는 말을 들을까? 불안했다. 며느리는 나를 지켜봤다.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미니를 건네받을 때마다 내 손을 유심히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내 아들 그 아이도 점점 달라졌다. 예전엔 며느리의 말에 가만히 있다가도 내 말엔 끄덕여 줬었는데 요즘은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을 말하려고 하면 아들은 애써 웃으며 대화를 돌렸다. 엄마도 힘드시지. 너무 무리하지 마요. 그 말에 따뜻함보단 거리를 느꼈다. 마치 엄마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말투였다. 그날 밤 며느리는 내게 또 말했다. 미니가 자꾸 거울을 보면서 웃어요. 미니랑 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머님은 못 느끼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 걸까? 며느리의 말엔 이상한 느낌이 풍겼다. 미니는 거울을 보고 웃은 거지. 그게 왜 미니와 노는 거지? 하지만 그녀는 그게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를 말리지 않았다. 나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저 나는 손자 하나를 떠나보냈을 뿐인데, 나는 미니에게 밥 먹이고 재우고 기저귀 갈아주며 하루를 보내고 있을 뿐인데, 왜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걸까? 왜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걸까? 미니가 밤에 잠시 울기라도 하면 며느리는 허겁지겁 달려오며 미니를 안았다. 괜찮아, 미니야. 엄마 왔어, 할머니랑 있었구나. 나는 그 말에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미니야. 아니, 미니라고 했던가? 하지만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렸겠지. 그 순간엔 그저 슬픔 속 혼동이려니 했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소름이 끼쳤다. 무언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저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젖어드는 느낌만 있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눈을 떴다. 부엌에서 이유식을 데우며 미니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 아이는 울음소리가 길지 않다. 한두 번 칭얼거리다 말곤 했으니까 방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가니 미니는 침대 모서리 쪽에 누워 있었고 그 옆에 아주 낯익은 물건이 놓여 있었다. 희끄무레한 옷을 입은 인형 하나. 내가 처음 본 인형은 아니었다. 예전에 쌍둥이 미니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며느리가 인터넷으로 샀던 인형이었다.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얼굴에 어정쩡한 눈동자. 인형인데 인형 같지 않고 옆에 두고 싶지 않은 느낌? 그런데 그 인형을 며느리가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그날 아침 처음 봤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미니는 바운서에 눕혀두고 그 인형을 팔에 안고 젖병을 입에 대고 있었다.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는 아주 평온한 얼굴로 인형을 바라봤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천천히 마셔, 미니야. 그렇게 다 쏟으면 안 되지. 미니야? 나는 그 말을 되뇌었다. 미니가 아니라 미니라고 했다. 저기 뭐 하는 거야?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그녀는 흠칫 놀라며 인형을 뒤로 감췄다. 아, 그냥 미니 장난감이에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니 쪽으로 다가갔다. 그날 이후로 그 인형은 미니 옆에 항상 있었다. 미니가 거실 바닥에서 뒹굴고 있으면 그 인형도 옆에 누워 있었고, 미니가 TV를 보고 있으면 그녀는 그 인형을 안고 같이 앉아 있었다. 심지어 낮잠을 재울 때도 인형을 조심스레 담요로 덮어주며 나직이 말했다. 잘 자, 미니야. 엄마 여기 있어. 무서운 꿈 꾸지 마. 나는 점점 말을 잃어갔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잃은 엄마였고, 나는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한 어른이었다. 그녀의 상실과 분노를 내가 이성적으로 따지고 들 자격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두려웠다. 어느 날 미니가 인형을 향해 손을 뻗으며 웃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말했다. 봐요. 미니가 미니랑 인사해요. 둘이 통했나 봐요. 아니, 미니? 나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너 그 인형 말인데, 미니, 그걸 며느리가 요즘 자주 안고 다니더라. 아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이니 장난감이에요. 뭐 어때요? 엄마도 너무 예민하게 보지 마세요. 그 말이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분명히 이상했다. 며느리는 미니보다 그 인형을 더 자주 안았다. TV를 볼 때도, 책을 읽을 때도 미니는 구석에 누워 있었고, 그녀는 인형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곤조곤 말을 걸었다. 나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다가 어느 날 저절로 눈물이 났다. 울어야 할 사람은 그녀인데 왜 내가 울고 있는 걸까? 이 집 안에 무언가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걸 나는 그때서야 뼈저리게 느꼈다. 그날도 미니는 울었다. 아침부터 심하게 칭얼대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젖병도 뱉고 이유식도 안 먹으려 했다. 나는 안고 토닥이고 열을 재보고 기저귀를 갈고 이불을 펴고 젖은 수건도 얹어봤지만 미니의 울음은 멎지 않았다. 그러다 퇴근한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미니의 울음이 방 안 가득 차 있었다. 왜 이렇게 울어요? 또요? 그녀는 미니를 덥석 안더니 날카롭게 말했다. 어머님. 혹시 오늘 낮에 미니 넘어졌어요? 뭐 잘못 먹였다든가? 나는 머리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아침부터 계속 보채더라고. 내가 나름대로 다 해봤는데. 며느리는 눈을 치켜떴다. 미니 때도 그랬잖아요. 그때도 아프다고 했는데. 그냥 두셨다고.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미니, 또 미니 얘기다. 숨이 턱 막히는 듯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미니의 뺨을 쓰다듬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혹시 또 그럴까봐 무서워서요. 어머님. 나는 정말이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릴 뻔했다. 내가 미니를 죽게 한 걸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그녀의 눈빛은 의심과 원망으로 얼룩져 있었다. 나는 그날 밤, 방 안에 홀로 앉아 엉엉 울었다. 소리 없이 울려다가는 참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그냥 아이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미니 때도 이랬던 거 아니에요?
나는 그날 이후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다. 며느리가 말할 때마다 움찔했고 아들이 올 때면 괜히 숨이 가빠졌다. 아들은 어느새 나를 보며 애써 웃는 표정이 되었다. 예전 같지 않게 나와 멀어졌다. 말은 안 해도 알 수 있었다. 그 아이가 죽은 이후 나는 매일 조심했고 더 열심히 돌봤지만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렸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미니의 돌이 다가왔다. 돌잔치 이야기는커녕 집 안엔 웃음소리 하나 없었다. 집 안에서는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을 조여왔다. 나는 조용히 미니 방에 들어가 잠든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할미가 미안해, 미안해, 미니야. 며느리가 휴가를 냈다길래 짐을 싸서 집으로 며칠 가 있기로 했다. 며칠 뒤 오후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엄마가 말했다. 어머님, 요즘 애기 병원 다니나 봐요. 어제도 애기랑 인형 안고 가시던데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인형이요. 무슨 인형이요? 그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잘 만든 인형이더라고요. 애 안고 가시는 줄 알았잖아요. 미니랑 똑 닮은 애기 인형이요. 며느님이 아주 조심스럽게 안고 가던데요.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곧장 집으로 향했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 현관문은 열려 있었다. 낮 시간이라 그런지 집 안은 조용했고 거실엔 며느리의 가방이 놓여 있었다. 아이 방으로 살그머니 들어갔다. 미니는 혼자서 매트 위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엔 정말로 있었다. 하얀 담요에 곱게 쌓여 있는 아이 인형. 눈을 감고 평화롭게 누워있는 너무도 실제 같은 그 인형.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이었다.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리고 며느리가 거칠게 들어왔다. 그녀의 눈이 나를 향했다. 그리고 곧장 달려왔다. 어머님이 또 그녀는 인형을 와락 끌어안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미니한테 또 무슨 짓 하신 거예요? 또 왜 데려가려고 하셨어요? 나는 얼어붙었다. 숨이 막혔다. 그건 그냥 인형이잖니? 그러자 며느리는 내게 달려들듯 소리쳤다. 그때도 이랬잖아요. 그때도 애가 아프다는데 그냥 재우고 혼자 뭐 하셨죠? 애가 숨을 못 쉬는데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또 미니까지 그렇게 만들려는 거죠.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미니한테 무슨 짓 하신 거냐고요? 왜 자꾸 애들을 뺏으려고 해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미니 아니. 지금 그 아이는 인형이었다. 그녀는 정말로 그 인형을 미니라고 믿고 있었다. 그 애는 없잖니. 미니는 내가 말끝을 흐리자 그녀는 고함을 질렀다. 없다니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미니 옆에 있잖아요. 어머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아니면 또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처럼 울며 인형을 안고 흔들었다. 나는 그제서야 알았다. 이 아이는, 내 며느리는 그날로부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그녀는 여전히 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미니 옆에 놓인 그 인형을 미니라고 믿으며 그날 밤 나는 집에 와서 소리 없이 울었다. 내가 뭘 놓친 걸까? 그녀의 눈빛에서 말해서 그토록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나는 그저 애써 모른 척했던 것뿐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아들 집으로 향했다.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 혹시 내 착각일까 했던 마음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변명 뒤에 숨을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아들이 문을 열었다. 엄마, 웬일이세요? 나는 며느리를 마주보기 전 그 애한테 직접 말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거실 한복판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며느리가 인형을 안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 인형을 꼭 껴안은 채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우리 미니 잘 있었어? 엄마 금방 올게 했지? 미니는 이모랑 자고 있고 니니는 엄마랑 놀자. 내 몸이 굳었다. 그 옆에서 아들도 멍하니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건 미니 아니야. 그냥 인형이야. 순간 공기 자체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며느리는 고개를 천천히 들더니 인형을 품에 더 세게 안고 소리쳤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그냥 인형이야. 미니는 하늘나라에 갔잖아. 그러자 며느리는 눈을 부릅뜨고 인형을 세게 끌어안으며 비명을 질렀다. 또 그러시네. 또 미니를 없애려고 또 제 눈앞에서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죠. 그때처럼. 며느리는 갑자기 소파 옆 테이블에 있던 가위를 움켜쥐고 나를 향해 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미니를 또 죽이려고. 이번엔 미니까지. 어머님은 우리 애들한테 왜 이러세요? 비명이 집 안에 메아리 쳤다. 며느리는 가위를 휘둘렀고 내 팔에 차가운 통증이 퍼졌다. 피가 뚝뚝 떨어졌다. 아들이 소리치며 달려왔다. 여보, 뭐 한 거야? 그만해! 그제서야 며느리는 가위를 놓치고 바닥에 무너져 내려 오열했다. 인형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울부짖는 소리는 짐승의 신음 같았다. 미니야, 우리 미니 아무도 데려가지 마. 엄마가 지켜줄게, 제발. 아들은 내 팔의 상처를 보고 멍하니 서 있다가 말없이 휴대폰을 꺼냈다. 그 옆에서 며느리는 여전히 인형을 안고 중얼거렸다. 미니야, 우리 미니 엄마가 미안해 무서웠지. 할머니가 또 그랬지. 괜찮아. 이제 안 뺏길 거야. 밖으로 나온 이웃 주민들이 며느리를 말리려 다가가자 며느리는 인형을 더 세게 끌어안고 괴성을 질렀다. 건들지 마세요. 이건 우리 미니라고요. 아무도 만지지 마. 다들 똑같아. 다 뺏으려고만 해.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들은 그제야 무너졌다. 그토록 믿고 싶지 않았던 현실. 그가 보고도 믿지 않으려 했던 것들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이럴 리가 없어. 미니는 이미. 그런데 지금 이건 뭐야? 곧바로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했고 이미. 나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나는 피가 묻은 팔을 붕대로 감싸며 응급실 침상에 누웠다. 미니가 눈에 밟혀 병원에 누워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응급처지를 마친 뒤 바로 퇴원했다. 아들에게 연락해 보니 며느리는 경찰의 존속상해로 체포되었고 위험한 상태라 집으로 보낼 수 없다며 경찰이 응급 입원시킨 상태였다. 아들은 엄마 잃은 미니를 업고 경찰서와 응급병원을 따라다니며 이런 상황을 감당하고 있었다. 나도 곧바로 며느리가 입원된 정신병원으로 갔다. 정신과 전문의가
우리를 상담실로 불렀다. 며느리는 응급진료실에서 안정제를 맞고 간신히 잠든 상태였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환자는 아기를 잃은 후 애도 반응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실된 대상을 인형에 투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병적 애도 또는 복합 애도 장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나는 멍하니 의사의 말을 들었다. 그러자 의사는 이어 설명했다. 지금은 이입 대상인 인형을 진짜 아기로 인식하고 있고 그 환상에 위협이 가해질 경우 극단적인 감정 반응이나 폭력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환각도 포함된 상태이며 현실 검증력이 무너져 있어 정신병적 증상으로 진단됩니다. 우선은 보호병동에 입원하셔야 합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아들의 고개 숙인 등을 보며 생각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병원 천장의 희미한 불빛 아래 한때 눈부시게 웃던 며느리의 얼굴이 겹쳐졌다. 아이를 잃은 슬픔이 이토록 깊은 심연이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그 인형이 아니라 진짜 미니의 이름을 꺼내며 소리 없이 울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며느리가 휘두른 가위에 찔린 붕대 감은 팔을 바라보며 소파에 앉았다. 미니는 여전히 내 품에서 자라고 있다. 그 조그만 손으로 내 손가락을 꼭 쥐고 잠든 모습에 나는 또다시 눈물이 고였다. 가끔은 핸드폰을 열어 사진첩을 넘긴다. 미니와 미니, 서로 닮은 듯 다르게 웃던 그 아이들의 배내지. 그 중 한 아이는 이제 없다. 하지만 사진 속에서만큼은 여전히 웃는 표정이다. 나는 휴대폰을 가슴에 껴안고 흐느꼈다. 며느리는 결국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했다. 입원 수속이 진행되는 내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서류에 서명하라는 간호사의 말에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며느리는 입원실 침대 위에서 여전히 인형을 안고 있었다. 미니야, 엄마가 옆에 있어 줄게. 이제 진짜 하루 종일 미니랑 같이 있는 거야? 엄마 안 가. 절대 안 가.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눈물이 흘렀다. 인형을 꼭 껴안고 혼잣말을 하는 며느리의 얼굴은 어디까지가 슬픔이고 어디까지가 망상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며느리는 그 방 안에서 계속해서 미니와 대화했다.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고 이마에 입을 맞추며 잠든 아이를 토닥이듯 다독였다. 그리고 미니와 정말로 함께해서 행복한 것처럼 웃고 있었다. 아들은 병실 문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요. 그제야 그 아이가 말했다. 이제야 모든 걸 이해했다는 듯한 목소리로 내 어깨를 안고 사과했다. 하지만 나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내가 미니를 잘 지키는 게 먼저다. 그날 이후 아들은 달라졌다. 미니가 죽은 뒤 처음으로 미니의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기 시작했다. 서툴고 어색하게 아이를 안던 손이 조금씩 익숙해지는 듯했다. 어느 날엔 미니에게 옷을 갈아입히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미니야, 미안해. 아빠가 이제서야 너를 볼 수 있게 되었어. 정말 미안하다. 너무 늦은 걸까?
나는 그 말을 창가 너머에서 들었다. 말없이 그 아이를 바라보다 마음이 무너지는 듯했지만 차마 다가가지는 못했다. 미니의 첫 돌이 찾아왔다. 조용한 집, 풍선도 없고 케이크도 없이 흘러가는 하루. 나는 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너는 꼭 행복해야 해. 엄마도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뜻도 모르고 까르륵 웃는 미니. 그 웃음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다. 며느리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환각과 환청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민이라는 대상을 잃은 충격이 너무 커. 대상 입이 현실처럼 굳어진 상태입니다.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폴더 하나를 발견했다. 쌍둥이들이 옹알이하며 웃던 짧은 영상. 둘이 얼마나 닮았는지, 누가 미니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화면을 터치하며 중얼거렸다. 미니야, 미니야, 어쩜 이렇게도 닮았니? 영상 위로 내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여전히 퇴원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현실과 환상을 오가며 정신과 병실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녀는 아직도 미니가 옆에 있다고 믿는다. 아들과 통화 면회를 할 때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린다. 엄마는 괜찮아. 네가 옆에 있어주니까 다 괜찮아. 우리 매일매일 함께하니까 너무 좋잖아.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나는 눈을 감는다. 모두가 상처 입었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안다. 어느 누구도 완전히 괜찮아질 수는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안고 조용히 살아가야 한다. 미니는 오늘도 내 품에서 잠든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가 지켜보는 듯한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하루를 견딘다.